기대를 모았던 2026 NBA 드래프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1라운드에서 총 30명의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그 로터리 확률이 있는 14개의 픽을 로터리 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터리 픽에 선정된 선수들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드래프트 내용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 중에 이제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추후에 이렇게 질문 정도만 편집을 해서 하나의 완결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재강호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터리 픽 소개 바로 들어가면 1순위로 워싱턴 위저즈가 AJ 디반사를 뽑게 됐습니다. 브리검영대학교 출신이고요. 6피트 9의 콤보 포워드, 무난하게 AJ 디반사가 뽑혔습니다. 네, 운동 능력 매우 좋고 사이즈 좋고 요즘 윙 자원들이 상당히 득세를 하잖아요. 이번에 뉴욕 닉스가 우승하면서 뭐 미켈 브라지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네. 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운동 능력 좋고 득점력 뭐 NCAA 득점 1위였고요. 근성 있고 네, 수비력이 조금 의문부호가 있지만 수비는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역대급 드래프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드래프트에서 1번 픽으로 뽑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고, 뭐 이 선수 방금 뭐 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그런 것들 다 갖추고 있고 굉장히 승부운성이 좋다. 그리고 속공 마무리 능력 굉장히 좋고 코트 밖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2순위입니다. 2순위 유타 재즈는 데린 피터슨을 지명했습니다. 캔사스 출신 1학년 가드. 이 선수는 사실 AJ 디반사보다도 실링은 더 높다. 이렇게 평가되는 선수고요. 당장 활약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죠. 그렇죠. 예. 득점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 혼자서 뭐 NBA 무대에서 당장 갖다 놔도 탑 득점원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약간 좀 부상이 있었다는 것, 자무상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워크 에셋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 자체는 뭐 엄청난 선수죠. 196cm, 팔도 굉장히 길고요. 운동력이 뭐 떨어진다고 하지만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돌파도 잘하고 풀업 점퍼라든가 득점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공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창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캐치앤슛 능력도 갖추고 있고 피켓롤 능력도 뭐 최상급의 리그 최상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 수준의 어떤 퓨어한 득점 기계로 평가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3순위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카메론 부저를 뽑았습니다. 듀크 대학은 2년 연속 올해의 선상 대학 선수를 배출을 했고요. 예. 쿠퍼 플래그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저 3번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학 농구에서는 가장 핫한 팀이 바로 듀크죠. 6피트 8인치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는 뭐 장단지를 보면 이 나무 줄기처럼 탄탄합니다. 하체 힘이 정말 강한 선수고 절대 넘어지거나 밀리거나 이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수입니다. 시야도 좋고요. 드리블도 잘 치고 드랍 스텝에 의한 그런 플레이라든지 피켄롤이라든지 피켄팝도 가능한 선수고요. 리바운드를 정말 잘 잡습니다. 이게 뭐 점프로 잡는 게 아니라 자리 싸움 그리고 박스아웃 이런 게 기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를 잘 잡습니다. 점프력은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잡는 선수고 이번 시즌 더블을 22개를 기록할 정도로 대학 무대에서 더블 머신이었고 저는 사실 쿠퍼 플래그가 졸업한 다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듀크를 응원하니까요 저는. 근데 오히려 캐머런 부저가 더블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 쿠퍼 플래그의 공백을 전혀 뭐 느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줬던 선수입니다. 4순위 시카고 불스는 케일럽 윌슨을 뽑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출신. 전 시카고가 잘 맞는 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카고가 지난 시즌처럼만 농구를 한다면은 이렇게 빨리 달리고 공격적인 농구를 한다면은 케일럽 윌슨만한 선수가 없죠. 잘 달리고 잘 마무리해주고 훌륭한 운동신경과 뭐 4번 자원으로서는 아주 손색이 없는
3, 4번 자원으로서 그런 선수입니다. 원석이죠, 원석. 네. 네. 말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마르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이거 체중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 워낙 좋고 외곽 슛이 약간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비 능력도 좋고 수비의 그 어떤 본능, 인스팅트라고 하는 본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우리 올 시즌 케일런 윌슨은 1, 2, 3번 선수들과 다 붙어봤어요. 아 그렇죠. 디반서와도 붙어봤고 사실 피터슨도 4번, 5번도 붙어봤고 막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부저와도 붙어봤죠. 거기서 2승 1패 기록했는데 BYU에게만 시범 경기에서 한번 패했었죠. 시카고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팬들 굉장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부젤리스 윌슨 윙 듀오 기대되는 애. 3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5순위 LA 클리퍼스는 키튼 와글러를 뽑았습니다. 일리노이가 좋은 가드를 많이 배출했지만은 이렇게 파이널 4에 올린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파이널 4에 나갔고요. 이 선수는 무명에서 주전 그리고 이제는 NBA 선수가 됐습니다. 슛거리가 상당히 길고요. 장신입니다. 사실 키 큰 포인트 가드들이 굉장히 귀한데 그리고 NBA에서 또 각광을 받는데 키튼 웨글러가 딱 그 프로필에 들어맞는 그런 선수입니다. 일리노이 선수 1학년으로는 올 아메리칸에 뽑힌 선수가 처음이네요. 대단합니다. 슈터로서의 기질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BQ가 아주 높습니다. 영리하고 굉장히 이타적인 패스 게임을 구사하는 선수고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무슨 영감님이 플레이하듯이 플레이를 합니다. 네. 굉장히 노련하고 1학년의 그런 미숙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제리 웨스트 어워드 위너인데요. 제리 웨스트는 원래 슈팅 가드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이 선수는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 둘 다 볼 수 있고요. 운동력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신장 자체가 196cm, 맨발로 196cm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슛거리 굉장히 길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아요. 더블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또 장신들을 잘 살립니다. 일리노이가 상당히 장신들이 많았는데요. 피켓롤도 굉장히 잘하고 영리하게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선수를 뽑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리어스 갈란드라는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세컨볼 그렇죠. 핸들러가 필요하고 또 득점원이 필요했거든요. 6순위 브루클린 네츠는 마이켈 브라운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루이빌 대학교 출신의 신입생 포인트 가드. 부상으로 시즌을 좀 일찍 마무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상은 완전히 이제 회복을 했고 마이켈 브라운 주니어 운동신경 뛰어나고 슈팅 레인지도 굉장히 길고 볼 핸들링 능력 그리고 플레이를 창출하는 능력 패스 능력 돌파 능력 이런 것들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전천후 포인트 가드입니다. 솔직히 지난 시즌에 뽑았던 핸들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작년에 듀오민 여러 명 뽑았는데 그 선수들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번 드래프트의 유일한 왼손잡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곽슛 그 폼이 굉장히 매끄럽고 첫 스텝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드리블 돌파를 할 때 피켓롤 플레이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슛을 던질 때 오른손 던지는데 슛은 오른손으로 던지죠. 왼손을 정말 잘 씁니다. 네. 그러니까 양손을 다 잘 씁니다. 맞습니다. 잘 쓰고요. 운동력 상당히 좋고요. 그 슛을 만들어내는 능력 상당히 좋은데 약간 무리한 슛을 많이 던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NBA에 와서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해도 저는 크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팀의 에이스가 되는 선수거든요. 7순위 세크라멘토 킹스는 데리우스 에이커프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득점력 그리고 포인트 가드라는 대학 무대에서 포인트 가드라는 점만 보면은 올 시즌 최고의 포인트 가드는 에이커프 주니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칼라파리 아칸소 대학교 감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맞아요. 켄터키 대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장이 좀 작고 체격 조건이 작다라고 하지만 득점력이 상당합니다. 밥쿠지 어워드라고 해서 최고의 포인트 가드에게 주는 상을 탔고요. 득점력 매우 뛰어납니다. 스피드랑 키 그리고 운동 능력 갖추고 있어서 이 선수가 아이솔레이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칸소 대학교가 이제 지난 시즌 아이솔레이션 작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에이커프 주니어에게 기회를 줬는데 거의 실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NBA에 와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즉시 전력감입니다. 피트메러비치 이후에 SEC에서
득점과 어시스트 왕을 어시스트. 차지한 네. 최초의 선수. 피트마르비치는 득점 기록 보세요. 44.5 득점. 대단합니다. 8순위 애틀랜타 호크스는 킹스턴 플레밍스를 지명했는데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플레밍스 역시 앞서 뽑힌 포인트 가드에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휴스턴 대학교 출신이고요. 역시 신입생 출신. 정통파 스타일의 어떤 클래식한 포인트 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보적인 어떤 코트 시야와 패싱 능력 그리고 미드레인지 득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죠. 미드레인지 슛 잘 안 던지는데 이 선수 굉장히 탁월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그렇죠. 첫 스텝이 상당히 빠르고요. BQ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애틀란타가 사실은 포인트 가드와 핸들러가 필요했거든요. 다이슨 다니엘스가 사실은 수비형 선수고 핸들러는 좀 아쉽거든요.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성 좋고 워크 에틱 좋고 팀 동료를 살려주는 능력 이런 것들 탁월하고 이 선수가 입학했을 때 뭐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 4학년에 고학년 파이널4를 경험한 또 가드 선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멘토들을 두고 있었고요. 9순위 댈러스 매버릭스는 다소 여기서 깜짝 픽이 나왔는데 모레즈 존슨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격력보다는 수비가 좋은 선수고요. 리바운드 좋은 선수고 신장 좋은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공격 포텐은 있어요. 공격 포텐은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에서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대학에서. 물론 자신의 대학팀을 우승으로 이끌긴 했지만 그리고 그 우승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바는 있지만 글쎄요. NBA에 와서 즉시 전력감으로 쿠퍼 플러그와 페어가 되어서 뛸 수 있는 선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외의 지명이 나왔네요. 9번 픽으로 뽑힐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이거는 15번 정도 예상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감독의 이건 무조건 입김입니다. 감독의 입김이죠. 맨발 2m 6cm고요. 야, 댈러스가 요 하루 반나절 정도 동안에 정말 그 구단 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순위 미러키 벅스는 브레이든 버리스를 뽑았습니다. 지금 이제 팀을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구단이고 부모님 모두가 이제 대학 무대에서 농구를 했던 그런 선수고요. 샌 버나디노 출신입니다. 이 선수가 자체가. 캘리포니아 주 이제 올해의 선수, 고교 올해의 선수 출신이고 대학에서는 블래들리라는 아주 좋은 포인트 가드가 있었기 때문에 슈팅 가드로 많이 뛰었고요. 슈터 그리고 핸들러 이거 다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멀티 포지션을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외곽 수비수고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수비할 수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6피트 6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구 센스가 굉장히 좋고 BQ도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키가 크기 때문에 포지션에 비해서 리바운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1번을 본다면 리바운드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애리조나도 좋은 포인트 가드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포인트 가드 생산 공장이었죠. 12월부터 4월까지의 어떤 득점이 굉장히 크게 신장이 됐던 그러니까 큰 무대에 강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순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약셀 랜더버그를 뽑았습니다. 팔 길이가 2m 24cm, 7피 4인치가 나왔고요. 신장도 2m 6cm. 운동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수비력 괜찮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숙하죠. 머추어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시즌에도 NBA 드래프트 나왔다가 철회를 하고 미시간으로 가서 미시간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사실 파이널 4 전에 부상을 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습니다. 사실 팬들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못하면 욕도 엄청 많이 먹을 거고 그걸 각오하고 뛰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 선수는 뭐 각오가 돼 있는 선수일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빅텐 올해의 선수였고요. 뭐 미시건 대학교를 우승으로 이끈 명실공히 뭐 1등 공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즌 누가 뭐래도 미시건 대학교를 1등 우승으로 이끈 선수는 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스트레칭 능력도 있습니다. 스몰 라인업에서 뭐 빅맨으로 뛸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높이가 약간 문제였던 골든스테이트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잘 뽑았다고 봅니다. 12순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아다이 마라를 뽑았습니다. 스페인 출신이고요. UCLA에서 데뷔했다가 미시간으로 전학 가서 전학을 갔죠.
맨발 2m 21cm입니다. 그러니까 2m 24cm라고 보면 되고요. 네. 스탠딩 리치가 9피트 9인치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발뒤꿈치 들면 림을 잡을 수 있는 선수죠. 이번 NBA 드래프트 컴바인에서도 가장 키 큰 선수였고 웬바야마라는 걸출한 그런 센터, 괴물 같은 외계인 센터가 리그에 존재하는 한 아다이마라는 계속해서 쓰임새가 있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파이널 4에서 상당히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 선수 최근에 그 대학 때는 3점을 안 던졌었는데 3점을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꽤 잘 넣더라고요. 3점까지 장착한다면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선수에게 그리고 뭐 40분 뛰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한 20분만 뛰어주면서 웬비를 어느 정도 제어해줄 수 있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웬비를 제어해주는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100%, 120% 수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순위 마이애미 히트는 네이트 에이먼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픽은 미러키 벅스로 넘어가게 됐죠. 장신 빅윙이면서 윙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이 자, 기복이 좀 있고 성향이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저는 판단을 하는데 기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테네시 대학을 나왔고요. 신장은 2m 8cm 장신이죠. 외곽슛은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릭 반스 감독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배운 건 없을 겁니다. 릭 반스 감독이 케빈 란트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전혀 너무 오래됐죠? 전혀 아니죠. 예. 신장 상당히 좋고 슛되고 근데 이 선수는 가끔씩 안 보입니다. 예, 코트 위에서 잠수를 타는 선수죠. 네. 예. 맨발로 2m 7cm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신장이죠. 좀 말랐습니다. 몸무게는 좀 불려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빅4 중에 하나였는데 순위가 많이 떨어졌고요. 14순위 샬럿 호네츠는 하네스 슈타인바흐를 뽑았습니다. 독일 출신이고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뛰었던 빅맨입니다. 이 선수 슈터가 아닙니다. 2m 11cm고요. NCAA 리바운드 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운동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유연하고요. 길쭉하고요. 아버지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19세 대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워싱턴 대학으로 갔네요. 워싱턴 대학이 그 과거에 데틀프 슈렘프라고 독일 그렇죠. 선수가 뛰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독일 선수를 많이 페이서스에서 데리고 왔고요. 뛰었던. 외곽도 되고 돌파도 되고 상당히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고요. 근데 슈램프를 생각하고 이제 외곽슛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외곽을 그렇게 막 많이 선호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골밑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명실공히 전미 최고의 리바운드 머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4명의 로터리 픽 선수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봤는데 사실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다가오는 시즌 이러한 신인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에는 무리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길고 길었던 NBA 드래프트 특집이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NCAA 어떤 특집 방송도 앞으로 자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